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고 기자와 함께합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 새해 계획 세우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 누구나 많이 계획 세우겠지만 저도 많이 세웠고요. 그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못하고 있는 거는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클릭 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모니터들이 보이는데요. 북한이 이번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수소탄 보유 발언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화면인 것 같아요. 6일 사진입니다. 여기는 용산 전자상가고요. TV 판매하시는 곳에서 시민 한 분이 북한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장면인데요. 이 뉴스 내용이 북한에서 수소탄을 발사하고 우리가 발사했다고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6일 날이요. 10시 반에 갑자기 북한에서 지진이 관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긴장하고 특보가 나오고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에서 1시간 후에 우리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보도를 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지죠. 북한에서 인공파로 보이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북한이 우리가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희 취재 기자가 12시 반에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찍은 사진이고요. 연합뉴스 TV를 보는 장면입니다. 네, 10시 반 정도에 진앙이 처음 발견이 됐고 그다음 12시 반경에 우리 시각으로 12시 반이죠. 북한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큰 이슈가 일어났을 때 사진 기자들은 보통 어떤 식의 대응을 하나요? 사실 북한이 수소탄을 쐈든 뭘 쐈든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관련 뉴스는 나가야 되고 이런 사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제일 처음에 관계가 있는 곳은 국방부예요. 북한과 관련 있는 국방부로 사진 기자가 바로 급파되고 거기서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회의를 취재하게 되고요. 그거 역시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대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북한 관련된 미사일 같은 것이 전쟁기념관에 가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뭘 쏘고 뭘 실험했는지 모르지만 관련된 걸 취재함으로 해서 그쪽 뉴스를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아니면 핵 폭발 시 반경 정도가 그려진 자료들을 전쟁기념관에서 취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병원, 터미널, 서울역 등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데스크들 안에서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발행하고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거수 경례를 하면서 헬기에서 내려오고 있네요. 예, 이 헬기는 여기 마크를 보시면 전용기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전용기고요. 지금 경례를 받으면서 선글라스를 쓰고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 잔디마당인데요. 사실 성탄 휴가를 다녀오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5박 16일 동안 하와이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2008년 당선 이후에 2009년부터 8번째 하와이를 겨울 여행지로 찾은 건데요. 사실 생각하기에 하와이는 휴양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하와이는 고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골 가듯이 자녀들, 2딸들을 데리고 하와이를 방문한 거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과 휴가 일자를 좀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예, 오바마 대통령은요, 2009년도에 임기를 시작하면서 7년간 모두 177일에 해당하는 23번의 휴가를 즐겼다고 해요.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요, 78번의 휴가로 480일을 즐겼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예. 좀 또 궁금해지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15박 16일 동안 하와이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쉬었을까?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이 사진을 고르고 알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한 골프 광이랍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하와이까지 가서 뭘 했겠습니까? 골프를 쳤겠죠? 맞습니다. 네. 고등학교 동창들, 고향이니까 고등학교 동창들 6명을 불러놓고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네. 고향에 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네 맛집이야라고 딸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맛집을 데려갔어요. 쉐이브 아이스라는 하와이식 빙수를 파는 곳인데요. 이곳은 카일루아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매년 하와이를 방문할 때마다 이 빙수를 먹기 위해서 이 가게에 들리는데요. 이 가게에 갈 때 선글라스를 쓰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딸들을 데리고 편안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인파가 몰리면서 명소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데요.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우는 여성분들도 보이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여기 한 분은 아예 주저앉아서 울고 계세요. 이거 어떤 사진인 거죠? 예, 지난 4일 있었던 논산훈련소에서 입소식 모습입니다. 입소하는 장병들이 아니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 아들, 딸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이 아버님은 아들이 군대 가는 게 정말 슬프셨는지 이렇게 네. 주저앉아서 우시기까지 하는데요. 이날 입소한 인원은 690명, 현역 690명, 그리고 여군과 부사관을 포함해서 1,7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1,700여 명의 장병들은 5주 동안 기본 군사훈련을 받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각자 주특기 교육을 받고 자대에 배치된다고 하네요. 제 동생도 사실 12월 말에 군대 입대를 했거든요. 아, 이 기분이셨겠어요. 네, 제가 그때 일 때문에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아마 저희 부모님 그때 표정이 여기 계신 이 부모님 표정과 정말 다를 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셨다고 하십니까? 엄청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부모님도 사실 오셔서 굉장히 많이 우셨는데요. 이 앞쪽에 서 있는 그때 군대에 가는 저는 긴장이 돼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입소식 행사에서 장병들이 긴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고 해요. 뭐 음악회도 있고 즉석 장기자랑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나마 입소하는 장병들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제 동생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 동생도 계속해서 입대 지원을 했어요. 근데 떨어지고 1년 내내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정말 입대 고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입대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 잘하셨는데 요즘 입대 경쟁률이 평균 7.5대 1이랍니다. 7.5대 1이면 무슨 대학 입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려워졌나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을 하고 그 출산한 자녀들이 군대에 갈 시기가 딱 지금이라고 하네요. 9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군대에 간다고 해요. 그래서 네. 많은 적체가 되고 있고요. 군이 선진화되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인원은 줄어들고 또 취업난 등으로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뭐 대책을 좀 올해부터 강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말 발표했는데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서 육군에서 6천여 명, 그리고 전군에서 10,000명의 현역 자원을 추가로 입영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날 입영식에서 육군교육사령관인 나상웅 중장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훈련병들을 보살피고 교육해서 강인하고 멋있는 육군의 전사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걱정보다는 기대로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 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 의장이 좀 이렇게 매너 있게 의자도 빼주고 있네요. 뭐 혁신의 2016 써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신년회 행사 같아요. 그 청와대에서 1월 4일 날 있었던 신년회 행사입니다. 이날 신년회는 그 우리나라 오부 요인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900여 명이 초대됐는데요. 사실상 야당 쪽에서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아서 반쪽 신년회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야당 지도부의 불참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불만과 국회 교착 상태가 이유라고 하네요.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서 야당 인사들이 불참했지만 야당 인사들을 향해서 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정 의장과 박 대통령 사이가 국회 쟁점 법안 직권 상정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 만난 자리에서도 과연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이 됐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관련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면서 국회에서 직권 상정을 정 의장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위기고요. 정 의장은 이와 반대로 내 고유 권한인 직권 상정이지만 경제 관련 법안은 이렇게 급박한 사항이 아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헤드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날.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해야 된다고 정 의장에게 말했고 네. 정 의장은 다산 정약용의
시기 정수를 거론하면서 경제가 정치의 머리에 있기는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가 정치의 으뜸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의장이 건배사를 했는데요. 건배 구호로는 새해에는 신바람 나게 발로 뛰자 이런 의미로 새신발로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독특한 건배사였네요. 예. 네, 이렇게 박 대통령과 정 의장 요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 의장이 선거법과 민생법 연계 처리 불가 발언을 한 걸 두고 우리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 정 의장께서 이미지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신년 인사회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도 신년 인사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두 사진이 같은 장소라서 같은 듯 다른 듯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같은 장소입니다. 근데 이 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와 있고요. 네, 이분이 문재인 대표군요. 예. 그리고 이호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1일 날 촬영한 사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새해 인사를 갔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 안철수 의원이 4일 날 같은 곳에 방문한 사진입니다. 같이 이분은 이유는 안철수 의원. 예, 네. 새해 인사를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듯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일에 있었던 내용도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은 아주 비슷한데요. 네. 내용은 굉장히 재밌게 다릅니다. 어. 이 같은 곳을 가서 새해 인사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호 여사 손이 다친 거 보이죠? 깁스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밑에 사진이 좀 더 쉽게 예, 설명이 밑에도 되겠네요. 깁스를 하고 네, 여기 있고요. 깁스를 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이호 여사는 손이 다쳤다고 서로 이렇게 독대는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네. 좀 마실 차를 준비해달라고 이 여사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준비할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차도 못 마시고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머문 시간도요. 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8분 정도를 머물렀다고 하네요. 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안철수 의원이 갔을 때는요. 약 5분 동안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갖고 20분을 비공개로 얘기를 나눴어요. 굉장히 서로, 다르네요. 예,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뭐 창당에 대해서도 서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재밌는 것은요. 차를 못 마신 문재인 대표와 달리 안철수 의원은 마당에서 키우고 있는 모과나무에서 열린 모과로 끓인 차를 대접받고 나왔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비슷한 사진이었는데 내용은 사뭇 다른 그런 장면이었네요. 예. 네, 안철수 의원이 탈당 이후에 이희고 여사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안철수 의원이 처음 찾았는데요. 이유는 뭐 새해 인사 차원이었지만 신당 성공을 위한 추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호남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야권 주도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재 영입과 호남 민심을 놓고 사활을 건 주도권 경쟁.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많은 얼음 조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해 보이는데요. 여기 좀 아예 얼음으로 조각을 한 멋진 성도 있네요. 여기 어디죠? 예, 하얼빈에서 5일 날 열렸던 빙등제 사진입니다. 빙등제에서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큰 대형 미끄럼에서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 이거 실제로 타봤거든요. 아, 정말요? 굉장히 재밌어 보이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많이 미끄럽지도 않고 사실 엉덩이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 빙등제는 이름이 빙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얼음만 보는 행사가 아니에요. 이 얼음 속에다가 오색 찬란한 등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밤에 가서 봐야 진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추워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옷은 단단히 입고 가셔야 합니다. 빙등제 말고도 또 다른 좀 축제가 있더라고요. 빙등제, 빙설제 이런 또 두 가지로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 하얼빈에선 빙등제와 별도로 빙설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는 별개의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은 눈을 조각하는 것 위주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빙등제가 열리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자오린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리 자오린이라는 중국의 항일 영웅이 있어요.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공원인데요. 우리 항일 영웅 하면 생각나는 안중근 예, 의사가 안중근 있죠. 의사가 있죠.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조국이 독립될 때까지 나를 이 하얼빈 공원에 묻어달라, 내 몸을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 그 하얼빈 공원이 지금의 자우림 공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빙등제, 빙설제 큰 겨울 축제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시기에 많이 중국을 찾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갔다 왔다고 했듯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요. 호텔 예약이나 이런 주변 시설을 위한 정보를 먼저 득하는 것은 필수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얼음 축제가 열리는 이 하얼빈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항일 애국운동의 상징적인 곳으로도 참 익숙한 곳인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돼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사진 살펴볼까요? 네,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련 꽃봉오리인데요. 근데 이 사진이 왜 지금 등장할까요? 예, 우리 클릭 베스트 컷은 금주의 사진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지금 봄꽃이 왔어요.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아직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의 목련인데요. 또 뭐 이르지 않나요? 뭐 잘못된 거죠. 네. 계절을 모르고 철에 앞서서 펴버린 꽃들입니다. 야. 지금 겨울이 굉장히 따뜻해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특히 12월 달의 온도는 기상 관측 이래 12월 치고 최고 높은 온도였다고 합니다. 네, 보통 1월 정도가 되면 눈도 내리고 그래서 추위에 땅도 얼고 해서 얼음 빙판길에 좀 미끄러지는 사람도 한둘 정도는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사람은커녕 길가에 눈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엘니뇨 때문인데요. 엘니뇨는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상승한 걸 말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따뜻한 날씨에 착각한 꽃들이 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요, 겨울과 관련된 것에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는 건데요. 저도 취재 간 적이 있는데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패딩 같은 걸 잘 안 입었잖아요. 네. 미리 만들어 놓은 패딩이나 겨울 용품들이 매출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지금 스키장에 가보시면 모든 슬로프를 다 못 열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설만으로는 안 돼서 자연설이 내려줘야 되는데 자연설이 안 오고 와도 높고 하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다 못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황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맛있어지는 건데 네. 지금 전혀 걸어만 놓고 관련자들은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어 축제 아시죠? 강원도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데요. 2년 연속으로 지금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고 하네요. 얼음이 안 얼어서. 기상청이 1월 한 달간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지만 이번 주말처럼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은 추우니까요. 밖에 나가시는 분들은 옷 따뜻하게 여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최 기자, 오늘 살펴본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요? 예, 베스트 컷은 아까 혹시 울던 아버지 기억하시죠? 자녀를 네. 군대에 보내고 저 군대 갈 때 생각도 나고 그리고 좋은 사진이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사진인데 저는 사실 그 사진을 보고 감정이 움직였습니다. 네. 저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아버지의 사랑도 생각나서요. 오늘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꼭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참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요. 그중에서도 약물 투여와 같은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전문 구급차가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소방서에 한 대 이상 배치됩니다. 네, 그동안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해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높았던 우리나라. 이번 변화를 통해서 생사의 기로에선 중증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